안녕하세요. 무척 소중한 나를 만들어가는 채널 무소나 TV입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부정적인 영향을 인생에서 제거할 수 있을까? 그래서 건강하고 유연한 심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릴 적 받은 영향은 평생을 지배합니다. 제 생각엔 60 정도는 유전자가 지배하고 나머지 20 정도는 어릴 적 환경, 어릴 때 영향받았던 그러한 영향들이 지배하고 나머지는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바뀌는 것은 힘들다입니다. 그래서 무지하게 노력을 해야 합니다. 환경이 좋았었고 또 유전자가 좋았었던, 그러니까 타고난 기질이 좋았었던 사람의 몇 배를 치열하게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노력을 해야지만이 유연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대물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마의 삶, 또 그 엄마는 그 이전의 엄마에게 대물림을 받았겠죠. 부모의 삶이 나에게 그리고 나에게서 자녀에게로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내면 아이 만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첫 번째, 엄마가 나르시시스트로서 한계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또 슬퍼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나 자신의 내면 아이와 만나는 일입니다. 슬퍼하라니 그게 무슨 치료야 하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우리 마음 안에 분노나 슬픔이 쌓여 있게 되면 독을 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을 위해서 디톡스가 필요하듯이 분노와 슬픔을 우리 마음 안에서 배출해 내야 합니다. 그런데 분노나 슬픔이 배출이 되려면 충분히 분노하고 슬퍼해야 합니다. 이것이 치료의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며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해하셨죠? 부모에게 제대로 사랑받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깊게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치료 과정 중에서 일어나는 감정 또 행위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죄책감을 가지기도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가 충분히 사랑스럽다는 사실부터 믿어야 합니다. 노래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그런 노래를 한번 믿어보세요. 치료 과정 중에는 과거 일이 언제적 일인데 뭐가 중요해? 그만해. 라든지 과거는 바꿀 수 없는 거야. 그만해. 현재를 살아야지. 같은 주변의 조언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치료 과정 중에 보이게 되는 분노, 슬픔, 고통을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몰라서 자꾸 회피하도록 권유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받아들이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내 부모가 나에게 위안이나 공감, 진정한 사랑을 줄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사실을 충분히 슬퍼해야 하는데 이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부모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진정한 사랑이나 돌봄을 받지 못한 사람이야 라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라는 사람에 대한 가치에 대한 위협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또 무가치하다는 감정이나 상실감이 몰려와서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나에게 했던 것들이 사랑이 아니고 자기애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아주 충격적인 일이니까요. 또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내가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없고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뿐입니다. 부모가 변할지도 모른다는 신랄 같은 희망 때문에 다가갔다가 나르시시스트 부모들이 내뿜는 부정적인 기운 때문에 슬픔과 분노, 수치심 같은 감정만 안고 돌아오는 일을 반복해 왔다면 이제 그런 반복된 패턴에서 나를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엄마가 나르시시스트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난 후에 충격과 슬픔에 충분히 머물러 주어야 합니다.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감정을 무시하고 참고 억압하고 빨리 바꾸고 전환하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분노나 슬픔의 감정에 충분히 머무른다는 것은 처음에 쉽지 않습니다. 또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분노가 일어난다고 해서 엄마를 찾아가서 따지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날 뿐입니다. 그때는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상담사와 이야기를 한다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또는 감정 일기를 쓰는 방법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동시에 내가 부모에게 슬픔, 화, 분노 같은 것을 느끼면 좋은 자녀가 아니야 라는 죄책감도 가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죄책감이 느껴지면 다음과 같이 자신에게 말을 해주세요. 감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야. 이 정도는 느껴도 괜찮아 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내면 아이에게 말을 거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부모가 나르시시스트라는 것을 받아들였다면 상처받은 나의 내면 아이를 만나야 할 시간입니다. 내면 아이는 우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어린 시절의 미해결된 감정, 정서입니다. 세상도 우리의 부모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도 물론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성장 과정에서 조금씩 상처 입을 수 있는데 그때 상처받은 어린 시절의 자아는 그때 아픔을 간직한 채 성장을 멈추고 우리 마음 안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상황에서 특히 내가 상처 입었던 비슷한 상황, 그러한 기분을 느끼는 상황과 맞닥뜨리게 되면 나의 내면 아이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쑥 튀어나와서 관계를 망치고 또 상황을 악화시키고 그런 일들이 살아가는 동안 반복이 됩니다. 내면 아이 치료는 바로 그 마음 안에 살고 있는 나의 내면 아이를 어린 시절 내 부모나 주 양육자가 나에게 해줘야 했던 그런 일들을 내가 내 스스로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말을 걸어주고 무비판적으로 들어주고 보듬어주고 사랑을 주고 괜찮아 라고 말해주고 그러면 나의 내면 아이가 받았던 상처가 치유가 되고 그 아이가 조금씩 성장을 하게 되고 안 좋은 상황이 오더라도 이전보다는 조금 성숙해진 그 자아가 합리적으로 활동을 함으로써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는 치료법입니다. 먼저 아무한테도 방해받지 않는 그런 조용한 시간에 편안하게 앉아서 눈을 감으세요. 나의 어린 시절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두 팔을 벌려서 그 어린 아이를 가까이 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이름이 뭐야? 몇 살이야? 물어보세요. 어떤 보살핌을 받지 못해서 불만인지 물어보세요. 그래서 어떤 기분이야? 그래서 느낌이 어땠어? 라고 물어보세요. 분노나 슬픔을 이야기하면 충분히 함께 슬퍼해주고 분노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바라는 게 뭐야?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처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대화를 끝내고 나서는 일기에 기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린아이를 상상해서 내 앞에 상상의 어린아이를 두고 이런 과정을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인형을 활용한다든지 나에게 맞는 인형을 하나 사서 인형을 내 앞에 의자에 앉혀두고 그 인형과 함께 어린아이라고 그 아이가 생각을 하고 대화를 한다든지 또는 저는 그 어릴 때의 사진들을 활용하면 아주 좋더라고요. 5살 때, 7살 때, 12살 때, 15살 때 이런 사진들을 두고 그때 연관된 감정들, 그때의 그 아련한 기억들과 함께 정서를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을 내면 아이의 연령대별로 하는 게 좋은데요. 처음엔 가장 어린 시절의 아이를 만나고 그 다음엔 10대, 20대까지 만나보도록 하세요. 이 과정은 오랜 기간 천천히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런 과정을 만일 혼자 하기 어렵다면 전문 상담가의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가시면 무료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은 나르시시스트 부모에게 받은 엄마에게 받은 상처 치유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